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그래도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7도, 김천과 청송은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고요.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그래도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차차 올라 모레까지는 낮 기온이 평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당분간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경북 울진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낮아져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지 매각 대금 20억 원 횡령 사건으로 포항시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가 드러났는데요. 이런 와중에 포항시가 100억 원대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법적 의무인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건너뛰고 인근 건물을 무리하게 공유재산으로 취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130억 원짜리 해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지입니다. 인근 건물 6채를 사들이고 지난달 임시주차장까지 조성했지만 이달 초로 예정됐던 착공 일정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 중대한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번처럼 건립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지 매입 같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변경해 시의회의 재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임시주차장이 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성이 돼 있길래 포항시 의회가 문제 제기 안 했으면 11월 3일에 착공하셨을 거 아닙니까? 포항시가 20여 원을 들인 건물 매입과 보상이 원칙과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실거주자가 있는 건물을 매입해 이주비를 보상해줬는데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법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별다른 조치도 없이 건저당 설정된 주택들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매입하신 6채 중에 한 채 빼고 다 은행에 저장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제대로 의회 보고가 됐다면 통과됐을 리가 만무한 내용이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거나 영업권 등을 보상해준 대상 가운데는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가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봐서도 그렇고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절차상에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포항시의 조치 사항을 지켜본 뒤 관련 심의를 정례회로 연기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부가 내년 홍수기부터 도시침수 예보 시범 운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홍수기 무렵 경북 포항시와 경남 창원시, 광주시까지 도시침수 예보 시범 운영을 확대해 침수 예보 시설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 예보 기준, 전달 체계 등을 세부 지침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구 및 산업이 밀접한 지역,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기존 하천법, 하수도법에 따른 설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진에서 지난해 봄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후 불에 탄 고사목을 제거하고 묘목을 새로 심는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로 심은 묘목이 불과 몇 달 만에 90% 이상 고사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 북면 나곡리 야산. 산불 피해목을 벌치한 뒤 울진군이 산림 복구를 위해 올해 초 경제 수종인 엄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줄줄이 나무 표식이 된 곳을 파봤습니다. 묘목은 찾아볼 수 없고 땅속에서는 말라 죽은 엄나무 뿌리만 발견됐습니다.
산불 피해 산조는 엄나무 묘목의 90% 이상이 모두 고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오니까 나무 숨겼다는데 와보니까 나무 다 죽어가 있더라고. 그 너무 황당하잖아요. 2만여 제곱미터의 산불 피해지에 심은 엄나무 묘목만 모두 4천여 그루. 산조는 형식적인 산림복구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신에 다 죽어가지고 궁 세운 가지고 전부 다 이거 좀 낭비 아니냐고 지금. 예? 살아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으니 지금. 울진군은 산불 피해지 복구 사업은 묘목의 활착률 조사를 통해 생존율이 50% 미만일 경우 다시 조림하고 있다며 민원이 제기된 피해 산지도 내년 초 묘목을 다시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무의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재조림, 다시 나무를 심어서 사후에도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라도 저희가 재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진군은 올해 산불 피해지 869헥타르에 대해 경관 수종과 경제 수종 조림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119 신고자가 말없이 수화기를 두드리는 것을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시민을 구조한 경북 소방관의 사례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경북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최장헌 소방위는 아무런 말 없이 수화기만 두드리는 신고 전화를 받고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한 뒤 구급차를 보내 10분여 만에 시민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신고자는 포항에 사는 60대로 후두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9 신고는 음성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자와 영상통화,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봉화 단위농협 오선 조합장이 최근 직장 내 갑질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농협 직원들은 조합장 가족의 식당 서빙 일을 돕는 것도 모자라 조합장 개인 밭일에도 수시로 동원됐다고 증언합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한 남성이 사과밭 한쪽에 쌓아둔 퇴비 더미에 천막을 덮고 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은 지역 농협 오선 조합장. 천막 작업 중인 사진 속 남성은 해당 농협의 직원이었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이제 천막으로 덮어야 되는 작업을 직원을 2사람을 동원을 해서 근무 시간 내에 조합장의 이른바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무 시간과 주말에도 수시로 조합장 개인 밭과 조합장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적인 일을 대신 해줬다고 직원들은 증언합니다. 식당에 손님들 오면은 여직원들 올라가서 서빙도 보고 어떤 직원들은 가수원에 가서 약도 쳐주고 고추밭에 약도 치고 조합장이 경제 상무를 통해서 직원 몇 명을 차출하라. 자기 밭에 일하는 이제 노동자를 새벽에 태워와라. 그리고 퇴근할 때 태워가라. 해당 농협 직원 대부분이 적어도 1년에 2번은 조합장의 사적인 일에 동원됐고 전체 기간만 해도 10년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조합장이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단위 농협에서 조합장이 가지는 강력한 인사권 때문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상 조합장 말은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인 거죠. 농협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최근 제보를 받고 해당 농협에 징계 요구를 한 뒤에야 조합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본인도 조합원으로서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불편했다면 죄송하고 앞으로 이제 절대 조금쯤이라도 직원들한테 부담 가는 건 안 한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조합원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조합장이 직무정지가 되고도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한편 그동안 조합장의 갑질을 묵인한 농협 이사들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농협 이사들 또한
조합장의 부당행위를 견제해야 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합장의 사적인 일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조합장의 갑질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편 해당 조합장의 조합원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가 고정형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포항 테크노파크와 PM그로우, TBU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동형 급속 충전 시설을 짓고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휴대폰 앱을 활용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1년간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 평가를 거쳐 도내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요즘은 농어촌뿐만 아니라 대도시 학교들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미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내년이면 전국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긴 현상인데 교실도 부족하고 교사 수급이나 급식 등 상당한 차질이 예상돼 마냥 반길 일은 아닌 듯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개교한 구미시 산동읍 인덕초등학교입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이 초등학교의 학생은 1,650여 명. 학급 수는 67학급으로 한 학년에 10개 학급이 넘습니다. 개교 당시 43개 학급에서 5년 만에 50% 이상 늘었습니다. 수년째 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인데 내년은 더 문제입니다. 학교 앞에 1,500가구 아파트가 내년 1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400명가량이 한꺼번에 더 늘어나고 학급 수는 80여 학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교생 수가 2,000명을 훌쩍 넘겨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교실은 수급이 가능하지만 체육 수업을 다 소화하기 힘들어 가뜩이나 좁은 학교 운동장에 다목적 강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저희 전학년이 다 운동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한 학년도 반은 운동장에서 있고 반은 강당에서 반반 나눠서 체육대회를 하는 실정입니다. 좁은 급식실은 3교대로 돌려야 할 형편입니다. 당장 급한 불은 교사 수급 문제입니다. 입주가 내년 1월이어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들어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신입 교사들만 몰리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노련한 베테랑 선생님보다는 신입 교사 또는 계약직 교사가 배정될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교사 충원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은 24명, 27명에서 35명까지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오고 이렇게 해서 1학기 수 맞춰야 됩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은 중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재 전교생 840여 명인데 내년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400명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중학교는 내년 1월 운동장의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 4층 높이의 모듈형 교실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운동장에서 내년부터는 체육대회를 열 수 없게 됩니다. 인덕초등학교처럼 교사 수급, 급식 등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제 학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 교육은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교실에서 실습 수업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학생들의 실습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내년부터는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교육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인구가 줄고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 학생이 늘어나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인데도 갈수록 나빠지는 교육 여건 때문에 마냥 반기지만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경영자금 이자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어업경영 자금 대출이자 중 어업인 부담이자의 30% 이내입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해양수산과와 간포, 양남,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영덕군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에 따라 올해 수확뼈 중 3,244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물뼈 1,819톤을 매입 완료했고 건조뼈 1,425톤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가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확정해 연말에 최종 정산합니다. 한편 영덕군은 수매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공공비축미국 포장재 비용과 산물뼈 건조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등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는 어제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원전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와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준위 방패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중위 법안 소위에 상정됐지만 진척이 없었고 오는 22일 열리는 법안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장애 학생들을 위한 계절 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기간은 2주 정도이며 자립생활, 지역사회 적응, 체험학습 등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됩니다. 학급당 인원은 유치원 4명에서 5명, 초중학교 6명에서 7명, 고등학생은 7명에서 8명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0.7도, 김천과 청송은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그래도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기온은 차차 올라 모레까지 낮 기온은 평년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당분간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경북 울진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 낮게 시작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0.7도, 구미는 영하 1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16도, 구미는 15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아침 기온 모두 영하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청송은 영하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4도, 청송은 1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5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18도 전망됩니다. 모레까지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낮아지면서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